헌법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개인적인 승복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또 법치주의고 우리 헌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대하고 하는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오늘 상당히 저도 그 아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 확인하고 이렇게 이런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좀 더 국민의 마음, 국민 정서를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왜 그런 생각을 더 했냐면 아까 본인이 사과했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거주기간 2년도 사전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친정어머니를 거기 주민등록 이전해서 대학 요건을 갖추고 본인 부부들은 실제로 이사했지만 주민등록을 남겨서 2년을 채웠던 것도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본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그런 돈 버는 일에 상당히 몰입해온 그런 점이 엿보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서 인권연대에 많은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면 그 오전에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지지선언을 한 것보다는 저는 이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더 충격적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이는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에서는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지지선언한 내용보다도 더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본인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대부분은 제가 앞서 다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권연대 기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뭐 쓴 글이 잘 썼다거나 뭐 그 현인이 쓴 것처럼 모든 것을 그 다 판단해서 이쪽 저쪽 다 경청하는 입장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제 생각을 뭐 솔직하게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의 임무는 뭐 지금 변호사의 임무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강하게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재판관은 이쪽 저쪽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폭넓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연대의 기고글은 제가 변호사였을 때 저의 입장을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저와 또 그때 그 글을 썼을 때의 제 모습을 똑같이 비교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더 드릴까요?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금태섭 의원님 하시겠어요? 예. 네, 후보자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주광덕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백지 신탁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거나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다 보면 그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하신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네. 나중에 그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그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연대에 쓴 글, 기고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후보자가 그냥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대체로 소수자들을 위한 글들이었기 때문에 표현이 과격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정제된 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영향력을 많이 가졌던 주로 서울법대 출신의 50대 판사 출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정제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목소리를 꼭 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되시면 그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새기고 앞으로 제가 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데 지금 의원님들 질책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재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자세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재판관이 되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구 하시겠습니까? 박주민 의원 하시겠어요? 백혜련 의원 하시겠어요? 예, 박지원 의원 준비하는데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후보 주식 투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후보자로서는 부동산은 투기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주식 투자는 특히 코스닥 등 신생 중소기업 이러한 벤처기업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의 투자로 생각하고 투자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한 주식 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니었고, 예. 즉 검사하면서도 아니었고, 네.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비리에 가까운 그런 주식 투자도 아니었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네. 그렇게 있다가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투자 이익을 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는데 오히려 네. 귀감이 된다 예.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까 이춘석 의원님께서 하신 예. 말씀과 같은 뜻으로 알고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청문회 때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 분들을 보았는데 또 실제로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은 그러한 것을 약속을 안 하더라, 예. 저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따님 두 분이죠. 예.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고 예. 대학은 첫째는 영국에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고
1년에 영국에서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개 뭐 방학 때 한 번씩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한화로 한 7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 7천만 원 들어간다. 네. 그런데 지금 윤상직 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저도 제 딸이 둘인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학생한테 계좌가 통장이 그렇게 5개씩 있고 이 돈 저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계좌가 5개인 것은 이제 저희 딸이 영국에서 다 개설한 것인데 아마 그 중에서는 그 면세가 되는 통장도 있다고 하고 또 일부는 그 카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계좌에 돈을 너무 많이 넣어 놓으면 카드를 분실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은행 쪽에서 조언을 해가지고 기본 계좌와 그것과 연결되는 생활비 계좌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됐든 예. 학생 구자에 네. 그렇게 고액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5개 구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후보자는 억울하더라도 그게 좀 큰 따님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거기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저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면 굳이 딸 명의로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영국에 있기 때문에 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송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만약에 저희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굳이 딸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증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특성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좌가 5개인 부분은 거기서 지금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쪽의 은행에서 조언에 따라 필요한 계좌들을 나누어서 돈을 관리한 것이고 그것이 무슨 저희가 부정하게 송금을 한 돈을 뭐 숨기거나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딸이 독일에 있어서 영국에 가서 이 계좌에 관한 뭐 거래 개설일이라든가 지금 현재 잔액이라든가 없어진 통장의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문서로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독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제가 계속 서류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저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분 더 들었어요. 지금 후보자로서는 정당하게 코스닥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에 투자를 해줌으로써 산업을 진작시키는데 나는 기여를 했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또 내 딸에게도 내가 결코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 저도 영국 가봤어요. 영국의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은행 거래에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자금을 보냈지 증여를 위해서나 또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저에 대한 어떤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학비와 생활비 그다음에 약간의 여유자금이 지금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증여세와 무관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고 어떤 위험 종목에 투자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공직자로서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뭐 불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변호사로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후보 주식 투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후보자로서는 부동산은 투기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주식 투자는 특히 코스닥 등 신생 중소기업, 이러한 벤처기업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의 투자로 생각하고 투자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을 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한 주식 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니었고, 예. 즉 검사하면서도 아니었고, 네.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비리에 가까운 그런 주식 투자도 아니었다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네. 그렇게 있다가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개인적인 승복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또 법치주의고 우리 헌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대하고 하는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오늘 상당히 저도 그 아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 확인하고 이렇게 이런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좀 더 국민의 마음, 국민 정서를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왜 그런 생각을 더 했냐면, 아까 본인이 사과했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거주기간 2년도 사전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친정 어머니를 거기 주민등록 이전해서 대학 요건을 갖추고, 본인 부부들은 실제로 이사했지만 주민등록을 남겨서 2년을 채웠던 것도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본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그런 돈 버는 일에 상당히 몰입해 온 그런 점이 엿보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서 인권연대에 많은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면 그 오전에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지지선언을 한 것보다는 저는 이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더 충격적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이는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권연대에 기고한 글에서는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지지선언한 내용보다도 더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을 받는 게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1분만 해주세요. 짧게 한번 본인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대부분은 제가 앞서 다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권연대 기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뭐 쓴 글이 잘 썼다거나 뭐 그 현인이 쓴 것처럼 모든 것을 그 다 판단해서 이쪽 저쪽 다 경청하는 입장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제 생각을 뭐 솔직하게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의 임무는 뭐
지금 변호사 임무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강하게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재판관은 이쪽 저쪽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폭넓게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의 기고글은 제가 변호사였을 때 저의 입장을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저와 또 그때 그 글을 썼을 때의 제 모습을 똑같이 비교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더 드릴까요?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금태섭 의원님 하시겠어요? 예. 네, 후보자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주광덕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백지 신탁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거나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다 보면 그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하신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네. 나중에 그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그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연대에 쓴 글, 기고문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후보자가 그냥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대체로 소수자들을 위한 글들이었기 때문에 표현이 과격하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정제된 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영향력을 많이 가졌던 주로 서울법대 출신의 50대 판사 출신들이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하던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정제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목소리를 꼭 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되시면 그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새기고 앞으로 제가 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데 지금 의원님들 질책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재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자세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유념해서 앞으로 재판관이 되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구 하시겠습니까? 박주민 의원 하시겠어요? 백혜련 의원 하시겠어요? 예, 박지원 의원 준비하는데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하시죠.